오늘 할 부분은 초기철기 시대의 여러 나라에 대해 배울 건데, 나라들의 어떤 풍습, 제도, 뭐 특산물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되게 어려워하는데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초기철기 시대 여러 나라는 뭐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위로부터 부여, 고구려, 그리고 옥저, 동해 3한이 있어. 마한, 진한, 변한. 오늘은 아마 이 나라들을 다 하진 못할 것 같고 먼저 부여에 대해 보도록 할게. 일부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의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 정치,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강한 왕이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고, 이 5개의 부족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형태라고 보면 돼. 그래서 5개의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5부족 연맹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이 5부족 연맹체는 고구려와도 공통점이기도 하지. 근데 재미있는 거는 왕이 대표되는 부족 제외하고 4개의 부족의 이름이 재미있게도 가축의 이름을 땄어.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이렇게 마가, 구가, 저가, 우가. 마가, 구가, 저가, 우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앞에 나온 한자가 다 동물을 상징하게 되는 거지. 마가, 마는 다 알지. 말. 구가, 이 구가를 정말 헷갈려 하는데, 구가 뭘 뜻하는 걸까? 무슨 한자일까? 구, 비둘기 아니야. 개 구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개, 가축의 개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개는 견이 아닌가? 개 견자, 애완견 할 때 그런 견. 뭐가 차이가 있냐? 뭐 사실은 뭐 종류도 있고 뭐 품종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다른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당시에는 개는 뭐 집을 지키는 그런 역할도 했겠지만 뭐 개를 잡아서 먹는 그런 부분도 있죠. 어떻게 애완견을 이게 되게 오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게, 애완견은 먹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반려동물의 성격이 많이 있는, 지금 현대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지, 예전 전통시대에는 개를 뭐 여러 가지 용도로도 많이 썼지만 먹는데도 분명 쓰기는 썼습니다. 지금도 개고기를 먹고 있기는 하고 있지만,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개는 뭐 황구, 백구, 그러니까 누렁이, 뭐 흰둥이 막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자 자체가 개 구자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고, 저는 뭐냐면은 돼지지. 우리 서유기에 저팔계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저도 돼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는 뭐 소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5부족 연맹체라고 얘기했는데, 왕을 중심에 둔 채 가축의 이름을 딴 4부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가, 구가, 저가, 우가. 마가, 구가, 저가, 우가. 그래서 5부족 연맹체이면서 가축의 이름을 땄고, 그리고 4부족이 어떤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뻗어내가는 부분, 이걸 사출도라고 볼 수 있어. 사출도도 부여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연상을 하면 돼. 왕이 있고 마구저 이렇게 움직이거든. 마구저지. 마구저에서 마구저우고, 그래서 5부족 연맹체고 마구저우, 5부족 연맹체고 마구저우, 가축의 이름을 땄고, 그리고 4가지 방향 사출도 다 알 수 있다. 마구저우만 알아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자, 정치, 경제, 사회라 그랬지. 자, 경제를 보도록 할게. 경제는 사실은 부여는 북쪽 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농사만 짓기는 조금 어려웠고, 목축도 많이 했어. 그래서 농사를 반하고 목축도 반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반농, 반목 이렇게 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형사취수제라고 있어.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은 그 아내를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만 뜻 보면은
이게 약간 무슨 막장이고 불륜이고 금기시되는 거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형의 아내도 가족 구성원의 일부인데, 형이 죽게 됐을 때는 그 경제적으로 혼자 살아가기 힘든 거지. 그래서 일종의 책임을 지워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 보면. 이슬람에서 일부 다처제도 뭐 굉장히 돈이 많아가지고 막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이런 지금 현재에 와서 일부 잘못된 예시고, 처음에 그게 만들어질 때는 전쟁 나가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뭘 할 수 없으니까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의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우게 하는 그런 성격이 강했는데, 잘못 변질된 측면들이 많이 있고 그런 인식도 사실은 많이 있는 거 있지. 그래서 형사치수제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 국가는 대부분의 제천 행사를 지내. 제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지. 제사를 지내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근데 대표적으로 풍요를 기원한다 라고 보면은 좀 맞을 것 같아. 풍요를 기원한다. 즉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확을 하는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그쵸? 가을, 10월 달이죠. 그래서 초기철기 시대의 여러 국가들은 제천 행사를 10월 달에 지내고 있어요. 고구려의 동맹이라든가 사만의 무천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죠. 근데 부여 같은 경우는 농사가 완전 100% 메인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목축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은 사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여는 12월 달에 제천 행사가 있죠. 그거를 영고라고 하죠. 이건 아마 수렵제라고 보고 있어요. 사냥과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순장. 순장이 뭐냐? 이 장은 장례를 치르다라고 보면 되는데, 순자가 되게 웃긴 한자예요. 따라 죽을 순이라고 그런 거죠. 들어봤을 거예요. 순장이 뭐냐? 그러니까 무슨 지배층이 죽었을 때 그 아랫사람들, 시종들도 어떻게 하는 거죠? 산채로 아주 잔인하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 큰 손실이기도 해요. 사람 한 명을 키워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게 하는데 어마무시한 노력과 비용과 뭐 정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게다가 당시에는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은, 그냥 지배층이 죽었다고 따라 묻히게 한다. 추후 역사가 발전되면서 이것들이 없어지게 되지만 부여에는 이게 존재했습니다. 참고로 순장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사람을, 시중들을 묻을 때 어떻게 묻냐? 죽여서 묻히지 않아요. 왜? 순장을 하게 된 건 그런 거죠. 왕이 혹은 지배층이 죽었으니까 너도 사후에서라도 모셔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인데, 만약에 시중 드는 사람들의 어떤 몸이나 이런 게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왕을 제대로, 지배층을 제대로 모실 수 있을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와 진짜 놀라워요. 산채로 대부분 순장을 이루어진 형태 보면 사람들이 산채로 묻었다. 얼마나 잔인하고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정말 참고로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을 묻는 게 정말 이렇게 크게 아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람 대신에 사람 모양을 한 뭐 인형 같은 걸 흙으로 구워가지고 그거를 묻기도 하죠. 그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국의 엄청난 황제, 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 병마용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황제를 지키는 병사들을 흙으로 도자기 같은 거 토기로 다 구워가지고 순장을 대신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부여 진짜 미안하지만 내가 사실 미안할 건 아닌데 또 있어. 뭐가 있냐? 빨리 하도록 할게요. 아까 5부족 연맹체라고 했는데 5개의 부족 중에서 왕이 있다라 그랬죠. 이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지 못했어요. 그래서 흉년일 경우에는 왕을 폐위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뭔가 지금이라고 보면은 미신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제사 지내는 거, 즉 점치는 것도 당시에 중요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운다 안 싸운다를 이렇게 소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발굽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내가 간음 그리고 투기, 그러니까 질투죠. 간음이나 투구할 경우에는 사형을 시켰어요. 뭐 그런 풍습도 있었고, 도둑질할 경우에는 무려 12배를 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여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부여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렇게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부여한다, 너에게 이걸 부여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부여. 학교 다닐 때 이거 부여받으면 안 좋은 거 있어요. 부여. 바로 벌점이죠. 근데 벌점을 순서대로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여성의 순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집안 내 여성이 어떤 순서를 봤을 때, 뭐 할머니, 어머니도 있겠지만 형수님 다음에 아내겠죠. 그래서 형수, 아내하고 순서대로니까 0, 1, 2 순으로 간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면 부여해, 뭘 부여해? 벌점을 부여해. 이 벌점도 어떻게 부여하냐? 형수, 아내 순서대로 하면은 0, 1, 2 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 부여, 벌점, 형수, 아내 0, 1, 2 순. 부여, 벌점, 형수, 아내 0, 1, 2 순. 밥 먹으러 가면서도 외워야 해. 부여, 벌점, 형수, 아내 0, 1, 2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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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까? 이거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니까 이거대로 합시다. 부여죠. 벌점, 벌, 흉년시 왕을 폐위한다. 점을 쳐서 전쟁을 결정한다. 형수, 형사 취수제. 아내가 투기나 간음할 경우에는 사형.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 언제? 12월 달에 있지. 1, 2, 12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영고가 12월 달이다. 두 번째, 물건 훔쳤을 때 12배로 갚게 한다. 그래서 0, 1, 2 여기는 했고, 순장이죠. 그리고 요거 마구저우 오부족 연맹체 사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결론 정리. 부여는 사출도 오부족 연맹체 마구저우 부여 벌점 형수, 아내 0, 1, 2 순. 끝.